여기를 메인으로 담고 저기를 이제 서브로 담아야 되는데 야 여기가 확실히 인테리어 하시니까 훨씬 보기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고등부나 중등부 여기서 수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쁘네요. 네. 요것도 괜찮고요. 네, 요거는 이제 카운터를 조금 넓게 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앉아 있을 수 있게끔. 여기는 강의실이 몇 개입니까? 여기는 강의실이 원장실 포함해서 네. 총 6개 있어요. 여기 원장실인가요? 네네, 여기 원장실인데 아직 책상이 안 들어왔고 아 그렇네요. 오늘 이제 인터넷 선 작업 들어왔고 여기는 이제 책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는 세트가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현재 65,000원에 요거 하나 이거 합쳐서요? 네네. 총 몇 개의 세트를 구매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30세트. 여기 칠판이 들어갈 자리인가요? 칠판입니다. 이게. 아 칠판이네요. 네, 이렇게 반사가 안 되게끔 무반사 형태로 혹시나 나중에 빔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바닥은 카펫 같은 느낌이네요. 데코 타일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데코 타일은 색상이나 이런 것만 좀 잘 선택하면 저렴하면서도 좋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거 조금 비싸 보입니다. 일명 스타벅스 테이블.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배송비 포함해서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는 한데 한 세트로 해서 60만 원 정도. 아 세트면 요거 한 개 하고 요거 하고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같이 작업했. 아 만드신 것 같네요. 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수업하고 난 다음에 자습 형태로 공부하거나 할 수 있게끔. 아 그럼 여기는 다 자습이나 관리 느낌이고 네. 수업이 있을 때 딱딱딱 들어가가지고 구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강의실을 넣을까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환기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창문을 다 하나씩 있는 쪽으로 강의실을 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이현욱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는 50평, 100만 원. 렌탈 프리가 1년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좀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은 접근하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학원이 이제 문을 닫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나 보이고요. 기회만큼 리스크도 들 수 있는 부분이신 것 같고 여기는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인테리어가 4,500 정도. 인테리어 어디 아시는 분 하신 거예요? 저도 학원 인테리어는 처음이라서 온라인상의 견적도 받아보고요. 대구의 이제 유명한 사이트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그 사이트 뭔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학원 박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학원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 7,500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장님 통해서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해나가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 아시는 분이 없으면 그냥 뭐 네이버 아무 때나 검색해가지고 갈 텐데 거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견적을 받고 그리고 또 그 견적에 대해서 최소 3-4군데 정도의 견적은 받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교육계에 계신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만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동안 기간 중에서 네. 강사 생활을 제외하고 이제 원장의 역할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교습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한 7년 정도 교습소를 하다가 학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 학원이 건물이 매각이 되는 바람에 계약을 승계를 하지 못해서 다시 이제 학원 강사로 하면서 예전에 하던 그 학원으로 다시. 학원을 쭉 하시다가 또 접으셨습니다. 네, 중간에 한번 또 접었어요. 그 접고 이제 커피숍 하시다가 다시 또 학원 하시고 왜 접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부를 아내랑 그러니까 지금의 부원장이랑 같이 했는데 부원장 선생님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스타일이고 제가 하는 스타일의 고등부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심하게 번아웃이 왔어요. 집에서 거의 매일 밤 울기도 하고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과감하게 접어야 되겠다. 그걸 접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가 커피가 처음 나오던 시절인데 그러면서 커피숍을 3개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학원이 하고 싶어지셔가지고 네, 부원장이 그렇게 번아웃이 왔는데 과외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좀 더 관에 가서 강사 생활도 계속 해보고 싶고 과외는 사실상 옆에서 지켜볼 때는 자원봉사 같이 하시더라고요. 보강해주러 보강 다 해드리고 시간 더 오버해서 다 봐드리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저녁에 수업이 있으면 네. 한 오후부터 가서 커피숍 앉아서 수업 준비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없으니 우리가 일이나 하자 계약을 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을 최대한 잘 이야기를 했고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셨었거든요. 인수인계를 하고도 제가 한 몇 달 정도를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죄송하기는 했죠. 넘겨받았을 때는 최대한 빨리 안 오시게 해야 되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게 맞아요. 나가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학부모를 설득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쏟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게 포인트를 줘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을 인수하거나 인계를 받았을 때에도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입혀지는 부분들이라서 처음에는 광고라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단지 광고도 해야 되고 현수막 광고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커리큘럼이라든지 강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데 광고를 했다가는 들어온 학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가르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광고를 안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서 조금 광고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줄이고 싶으시면 기존에 있던 학원들을 시설이라도 확인하시고 넘겨받으시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부께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도움도 엄청나게 많이 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일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마찰이 없진 않은데요. 처음 만날 때 원장과 강사로 만났거든요. 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원장님이셨고 네. 지금 아내분께서는 강사분이셨네요. 오. 그래서 학원 와서는 존대가 되고 저도 존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질서는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기분 좋고 할 때는 이제 오빠 하지만 서로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야, 니 이렇게 나오고 그럴 수 있죠. 네. 직장에 와서도 그런 감정선이 이어질 수가 있을 텐데 애시당초 원래 그런 관계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당시에 강사분에게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네, 채용할 때는 기존에 이제 계셨던 선생님이시긴 하거든요. 제가 학원을 그때 당시 인수할 때 인수를 하시면서 네,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인데 네.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채용하셨다 말씀이시군요. 네, 이제 채용하고 나니 사실 알게 된 거고 예비 부부나 또 부부께서 학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주변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셔. 서로 시너지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저도 단점이 있고 원장도 단점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려가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잡고 학생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책에 대한 부분,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다면 그거를 부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접 아이들을 대하면서 체킹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원화는 되어 있어요. 선을 지켜주신다면 시너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결정을 하는 것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는 하되 결정을 했을 때 믿고 그냥 따라가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부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체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세요. 궁금한 것도 잘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강사로서의 자질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청 시키는데 아이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왜 학창시절 때 맞으면서도 존경심이 드는 특이하게 아이들과의 교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막 나무라고 있는데 5분 지나고 가면 둘이 웃고 있어. 그거는 제가 막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눈여겨보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저도 이제 영상에 가끔씩 담게 했는데 이 관리라는 것이 제가 지식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미묘한 핸들링 능력, 관리 능력, 파악하시는 능력이 또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이런 행정적으로는 좀 요거는 좀 편집을 하셔도 편집 안 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분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부끄러운데 이게 부원장이라 그래야 될지 학원에 있으니까 아내라 그래야 될지 사랑스럽게 한번 불러주시죠. 은혜야. 그러면 이제 학원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수익과 지출 이런 부분들도 원장님께서 학원을 운영하는 금액은 오롯이 그냥 학원 운영으로 들어가고 매달 급여 받을 때 저희들도 급여 받듯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은 좀 쌓아가는 쪽으로 그래야지 학원에 어떤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례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러지는 못해서 근데 강사분들도 사실은 수입이 없으면 당장의 생계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모아놓았던 돈이 있으니 부원장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수업은 없고 수입은 없다. 강사의 월급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주는 걸로 하자.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몇 달은 버티지 않겠나. 처음에는 뭐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렇게라도 해서 강사들의 월급을 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차이가 있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밖에 모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준비하고 커리큘럼 짜고 오전에는 저도 회화 형태로 전화 영어라든지 그때 당시는 화상 영어 이런 형태를 하기도 하고 독서도 영어책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 시간을 빼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되게 활용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원에 유용한 자료들을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학습 자료 만드는 것도 열 제본기를 사용하는 게 링 제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강사 생활도 하셨고 네. 지금 이제 원장님 생활 하시는데 어느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 개인 성향으로 따지면 저는 수업을 할 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강사의 부분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를 하시지 원장님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만의 수업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특히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데 예를 들면 뭐 like가 있으면 읽지를 못하는데 LIKE로 적고 시험을 통과해서 가는 아이들을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앉아서 단어 시험만 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실제로 외우고 해석하고 읽어내는 그런 기본적인 독해력이 쌓아지게끔 커리를 잡아가고 싶어서 하지만 저는 수업을 할 때가 좋기 때문에 강사 생활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으로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청소. 저는 돈 그럴 줄 알았는데 청소입니다. 청소를 제가 예. 지금 현재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만 종류별로 한 4가지, 5가지를 사봤거든요. 좀 생소한데 답변가 몸이 먼저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들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죠. 운영 어떤 부분? 학원에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부원장 선생님은 임신한 상태에서 빠져 계셨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급여를 책정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월세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 시스템적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강사하고 학생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를 계속 강사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사를 뽑을 때 저희 학원은 성강을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성강을 들어가서 학생처럼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강사분들께 언제든지 원장이 청강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강사분께서 상당히 좀 긴장을 하시겠습니다. 청강이 저희 시스템대로 해라라는 개념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의사소통하면서 인터랙션을 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짚어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실력이 더 늘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결국은 제가 학생을 일일이 다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더라고요. 그 만들어 가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서 제가 모르거나 그 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
네. 들어가서 보고 선생님이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가서는 그냥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네. 같이 좀 거들어주는 느낌이실 것이고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청강을 들어가면 꼭 피드백을 하고요. 제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할 때의 장점은 꼭 이야기를 해줘요. 독해를 할 때 항상 그 수업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 매력적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서를 잘한다 아니면 선생님이 논리 정연하게 잘 수업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학생과의 아이 컨택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학생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 학생이 되게 친근하게 선생님에 다가간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매력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있지만 수업이 매력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은 강사란 영어 강사의 자질에서 영어 실력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예전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어 실력이 좋아서 좋은 강사라면 원어민을 채용해서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영어 실력적인 부분은 1차적인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티칭을 할 때 how to teach의 개념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혼자서 그냥 다 칠판 앞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 선생님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아이 컨택 하는지 서로 교감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학생과 교감이 많은 선생님들이 영어 실력이 처음엔 좀 부족하더라도 실력을 계속 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을 어떻게 선별을 하거나 채용할 때 어떻게 알아보는지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고 매뉴얼 비슷하게 제 스스로 짜놓은 어떤 질문지들도 있기는 한데 시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저는 분류를 해요. 하나는 혼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마치 제가 학생인 것처럼 대우해 주시는, 그러니까 물어보거나 질문하시는 선생님, 이 두 가지로 나누면 혼자 하시는 선생님은 실제 수업에 들어가셔서도 조금 학생들과의 컨택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고요. 마치 제가 학생인 것처럼 저에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무도 안 앉아 있지만 학생이 앉아 있는 것처럼 시강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수업에 들어가셔서도 학생들과의 교감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학생이 누군지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라는 거는 수업에 대한 목표가 세워진 개념이라서 그 부분이 전부는 아닌데 제가 뽑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가끔 그런 강사분들이 있어요. 혼자인 선생님. 지금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은 결국에 원장 선생님에게 학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자기 교실에서만 딱 바운더리가 정해진 선생님들은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제가 그 반의 아이들을 캐치를 하지 못하거나 예전에 아마 한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아마 있었던 내용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빠르게 피드백을 주면 원장이 그 학생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넓어지고 학생에게 가르치는 부분도 세세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원장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더라고요. 이현우 원장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고등관을 잘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중기적으로는 초등 전문관을 하고 싶어요. 초등부에게 커리큘럼을 좀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제대로 배워가고 학습의 방향을 올바르게 좀 배워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강사로서 제 수업을 매력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예요. 그날 수업이 재미가 없거나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잘 준비하고 그 수업을 매력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날 수업을 제대로 못하면 좀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에 걸려있고 그런 감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명학원 파이팅! 올바른 선생님들아 파이팅!